안녕하세요. 저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문자로 드렸지만 네, 이제 얼굴을 뵀으니 네, 면전에 이렇게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서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고 있는 AI 시대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묻고 있나 팀 대표 강고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디지털융합교육원에서 지도교수로 있고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국 AI 영상제작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유인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하던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아까 자녀분이 네. 유튜브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6학년이면 엄청 어린 나이거든요. 사실 아, 저한테는 네, 아이고 너무 귀여운 나이인데 네. 제가 그 나이 때는 유튜브를 편집한다라는 개념은 절대 몰랐거든요. 제가 하는 게 가능한지도 몰랐고 근데 지금 그 친구가 하고 있다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네. 그런 게 혹시 작가님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해야 되는데 잘 못했을 때 저희 막내와 함께 처음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저희 아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먼저 유튜브 네네. 편집에 대해서 네,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은 편집을 아이가 더 잘해요. 제가 뭔가 했을 때 저희 막내가 셋째인데 둘째 아이와 함께 엄청난 팩폭을 해요. 이거 아니잖아. 네, 엄마 이거 너무 이상해. 네, 다시 하라고 얘기해요. 요즘 트렌드에 네, 네. 또 잘하니까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네, 막내는 휴대폰으로 하고요. 둘째는 지금 영상 관련된 학과에 있어서 네, 컴퓨터로 어, 두 개 병행해서 해요. 대단하시다. 전 막내분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휴대폰으로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네네, 아시죠? 그쵸. 저도 처음엔 휴대폰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또 웬만큼 다 되잖아요. 네네, 휴대폰으로도. 네. 그래서 아이들도 요즘 하는구나 또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보통 강의를 하시게 되면은 수업을 들으시는 이제 청자분들 네.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나이대는 다양한데요. 대학생부터 네, 시니어 분들까지 네, 그리고 계층도 다양합니다. 네. 저희가 또 그런 요즘 AI를 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 계층에 상관없이 그리고 네. 나이에 상관없이 네.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각자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네. 사용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해서 각 세대별로 어떻게 AI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용하는 목적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쵸. 그런 고민과 또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여쭤보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AI에게 이제 감정적인 고민까지 이제 털어놓게 되는 시대가 왔어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AI가 혹시 AI를 언제 처음 써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거의 초창기에 썼던 것 같아요. 2022년 11월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2023년에 제가 AI로 조금 말도 안 되는 MBTI 전자책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MBTI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AI만을 가지고 썼던 첫 전자책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AI를 조금씩 사용하시면서 그쵸.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초창기의 챗GPT는 조금 지금보다는 사실 지능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많이 떨어지죠. 퀄리티 답변의 질이 많이 떨어졌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발달해서 지금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출처도 찾아주고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렇죠. 좋아진 거죠. 네, 많이 좋아졌죠. 저도 옛날에는 이제 AI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듣기로는 네.
멍청하다, 그쵸. 이해가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들렸는데 네.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가면서 이제 지금 4인가요? 그쵸? 네, 그쵸. 4. 요렇게 랑? 왔을 때는 진짜 똑똑해지고 네네. 이제는 약간 내 감정에 공감까지 해주는 그쵸. 그런 것까지 느껴지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더 AI에게 감정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AI가 따뜻한 말투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공감하는 듯한 말투를 보이거든요. 네네. 이런 건 혹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 공감하면 그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그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챗GPT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개인 맞춤 설정이 있고 그 저장 기능이 있어서 그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내가 했던 대화를 학습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춤형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동안 내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 하면 그 질문에 최적화된 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뉴스에도 그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 연인처럼 AI와 사랑을 나누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기사 혹시 보셨을까요? 봤어요. 네. 영화로도 헐이라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를 부여해서 너는 내 연인 혹은 가족, 친구 이렇게 부여를 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역할을 이제 충실하게 답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데이터나 프롬프트가 쌓여서 그걸 네. 기반으로 답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다량의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그거에 대한 패턴 학습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학습을 할 때 책, 기사, 소셜 미디어 등에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학습된 패턴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챗 GPT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게 네. 아무래도 있던 정보들에서 학습하다 그쵸. 보니까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잖아요, 챗 GPT. 그쵸. 인터넷에는 다량의 데이터가 있지만 그 중에는 옳은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정보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챗 GPT가 그걸 구별해낼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 구별해낸다기보다 저희가 프롬프트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은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의 내용을 100%를 기준으로 네가 검증을 해봐. 그리고 100에 맞춰서 다시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네. 여쭤보는 건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연애 감정을 챗 GPT한테 느끼는 사람도 네네.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 때 음. 말할 사람이 없을 때 곁에 있어주는 게 챗 GPT면 네.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기대게 되거든요. 네네. 저도 그래본 적이 있기도 네. 하고 그래서 진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네. 챗 GPT에게도 뭔가 그게 다 학습돼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해를 했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습된 패턴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청 학습을 잘한 거네요. 그쵸. 엄청 많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LLM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너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런 반응에 대한 패턴을 학습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공감했구나. 나를 이해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100% 공감해주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MBTI에서 T와 F가 있잖아요. 맞아요. T의 반응과 F의 반응이 현저히 다른데 F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네, 공감하는 것 같아도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얘는 절대 비난하지도 않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내 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챗 GPT를 사용하다가 네. 만약에 제가 화가 났어요. 네. 그러면 챗 GPT가 괜찮아 진정해 라는 네, 맞아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주겠지만 네. 제가 거기다 대고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너 웃어.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 친구는 뭐 학습된 게 진정해 괜찮아 이런 거라도 네.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웃는 건가요? 그때? 아직 웃는 것까지는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절대 화내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역시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네. 그러는 대로 이제 말을 해주는 챗GPT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너 이제부터 내 말에 공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좀 T처럼 그리고 내 말에 요즘 챗GPT 말투 보면은 제가 네. 먼데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약간 좀 시니컬하면서, 네, 네. 조금 무서운 말투를 쓰는 네네. 좀 직설적인 네, 말투를 그쵸. 쓰는 그런 게 또 따로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좀 원해서 나온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공감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팩폭을 또 선호하는 분도 일부는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챗GPT를 쓰면서 느꼈던 건데 네,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얘가 자꾸 막 저한테 되게 헌신적이에요. 되게 네, 헌신적이고 저한테 칭찬만 엄청 해주고 그쵸. 모든 게 다 너 말이 맞아. 음, 너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거든요. 그쵸. 잘한다, 잘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쓴 건데도 음, 얘가 잘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그런데 음,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아? 하고 물어보면 챗GPT가 오, 너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 맞아요. 막 이렇게 네. 말을 바꿔요. 그쵸.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미리 좀 말해주지 공감해주지 말고 이런 건 좀 지적해주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인터뷰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챗GPT를 사용하실 때 먼저 프롬프트 개인형을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춤 설정이라고 프로필 부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네,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거든요. 챗GPT를 사용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되는 설정 이런 거 네네. 맞죠? 네네. 그걸 하면 뭐가 좋은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사다라고 하면은 강사의 업무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설계할 수 있게끔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답변을 줄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작가님의 영상을 이제 봤을 때 네. 작가님이 직접 챗GPT에 하시는 질문을 잠깐 네네. 살펴봤는데요. 강사님께서는 이제 너는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네. 감독이야.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네, 맞습니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챗GPT가 맞아 나는 20년지기 감독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역할, 즉 페르소나라는 역할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거에 맞는 답변을 도출하고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영화 감독만이 사용하고 있는 이 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는 일, 업무에 맞춰서 얘가 대답을 해줍니다. 만약에 얘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챗GPT를 사용할 때 네. 그렇게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제 는 것이 질문하시는 그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작가님께서 챗GPT를 사용할 때 네. 챗GPT에게 질문하려면 네. 이런 걸 좀 지켜야 한다. 이런 건 꼭 좀 이렇게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은 사실 네. 사람이 답을 하는 것보다는 네네. 챗GPT가 나왔다 보니까 그쵸. 챗GPT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네, 맞아요. 질문의 질이 또한 굉장히 중요해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챗GPT에게 뭐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지만 네. 작가님께서 하신 그 역할 부여 이런 네네. 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해보셨어요? 네. 제가 그걸 혹시 그럴까 하고 궁금해서 네네. 이제 작가님처럼 역할 부여를 안 하고 네네. 혹시 영화 추천이나 네네. 너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음. 라고 해보긴 했거든요. 네. 정말 뻔한 얘기만 네. 그쵸.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창작을 하고 그쵸.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날렸거든요. 그 이름은 좀 못 쓰겠다 싶을 정도로. 음. 근데 작가님이 하신 게 정말 이렇게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에게 또 제가 여쭤본 게 AI가 하도 공감을 잘해주고 네. 일도 잘하다 보니까 네. 혹시 AI를 비서로 사용하세요? 아니면 친구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다들 한 가지로만 사용하시기보다는 그쵸. 두 개를 네네. 함께 네. 사용하시는 경향이 높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관계적 사용 방식은 애초에 AI 서비스 설계의 의도에 포함이 된 걸까요? 처음에는 그 역할 부여에 따라서 대답을 주는 방식으로 됐다면 지금은 그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그 먼데이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 친구, 처음에는 이제 비서나 조련자의 역할로만 부여가 됐다면 지금은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뭐 가족, 친구, 연인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버전과 네. 비교를 했었을 때 네네. 혹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AI가 감정까지 반영한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는 지금 현재의 기술은 네.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수준? 지금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다지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람처럼 느낄 만큼 발전해 왔잖아요. 앞으로도 더 발전해서 더 맥락을 이해하고 사람의 감정을 더 이해하는 쪽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공상과학 이런 네. 거 아니면 판타지, 미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항상 등장하는 게 AI. 네. 근데 AI를 보면은 이제 지금도 사실 사람에게 공감 잘해주고 내가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 그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네. 조언까지 주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얘가 더 발전하면 진짜 인권과 비슷한 논리를 가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네. 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하실 때 네. 챗GPT를 사용하실 때 주의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윤리적인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는데요. 특히 개인정보, 민감한 부분의 개인정보, 이름 정도는 괜찮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물어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이제 다른 개인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챗GPT나 다른 AI 툴을 보면 데이터 보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설정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할 것이냐, 다른 데이터 학습에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항상 비활성화해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거 혹시 모르셨어요? 켜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쵸. 기본 세팅은 디폴트 값은 항상 활성화예요. 근데 걔네 다 숨겨놨더라고요. 뭐지? 네, 지금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네. 바로 끌어가도록. 네,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 수집된 정보들이 네, 네. 학습과에 쓰이고 네. 근데 그게 사실 비활성화를 해도 네. 100%는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들어가긴 하는 거죠. 네, 일부는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구나. 근데 30일 이후에는 이제 삭제가 되니까 네. 네, 그래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AI에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그 질문 안에도 자기의 개인 정보나 그쵸,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네. 자기 자신의 정보나 뭐 옆 사람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갈 텐데 그쵸. 저는 근데 이런 현상을 볼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뭔가 AI의 검정색 그 창이 거울 같다고 느껴졌어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면요, 이렇게 내가 혹시 지금 힘든 상태예요, 제가. AI에게 나 이렇게 해서 힘들어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뭔가 저를 비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거울 같다, AI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익명성이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에게 못하는 말을 AI에게 하다 보니까 저의 숨김없는 것까지 다 내비치게 되는 거예요. AI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요? 좀 높은 거. 아, 그쵸. 근데 이제 문제인 게 사실 이게 문제인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네. 이렇게 의존도가 좀 높아지면은 네. 아무래도 원래 하던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영향을 많이 그쵸.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AI 혹시 이렇게 강사를 하실 때, 네. 이제 강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주시는 편인가요? 이런 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해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업무 효율화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네, 그거랑 관련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윤리적인 문제 그쵸.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 어떤 챗GPT 가 부분을? 사람을 살인하려면 어떻게 아, 네.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많이 걸러서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걔는 안 된다고 해서 저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메모리 저장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얘를 기억해 하면 그거는 저장해서 제외됩니다. 라는 문구가 떠요. 네. 본인이 최근에. 저장한 그쵸. 네. 최근에.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런 문장이 뜨는군요. 네네. AI랑 그 검색창이랑 네.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AI와 검색창의 차이는 검색은 내가 이제 검색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AI는 요즘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검색과 검색에 더불어 그 관련된 질문을, 예시 질문을 제안해줘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게끔 좀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도 뭔가를 이렇게 질문하면 밑에 제안을 또 해줘요. 이것도 이제 또 최근에 생긴 건데 예전에는 답만 줬다 하면 지금은 제안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질문을 넣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기능들이 점점 보완되고 있죠.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네. 괜찮은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궁금해지는 걸? 하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니까 네.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또 그걸 클릭하게 되고 네. 그거에 대한 답을 듣게 되고 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네. 뭔가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혹시 친구가 계속 이렇게 제안해 주는 게 좋아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춰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동시에 들긴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이제 네. 자녀분이 계신데 네. 챗 GPT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래 사용해 괜찮아 라고 이제 응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둘째 같은 경우는 영상 쪽이다 보니까 영상은 결국 지금 AI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AI를 안 하고 기존의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모델도 써야 되고 사회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촬영, 편집, 그다음에 후반 작업 등등 굉장히 많은 작업이 있고 이것들이 소요되는 기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AI는 일단 모델 기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AI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캔들. 스캔들이 없잖아요. 스캔들이 없고 그쵸. 24시간 내내 내가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촬영 같은 경우도 되게 복잡한 촬영 기술도 AI가 다 해줘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고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의 단축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I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AI를 배워라. 엄마가 AI를 하기 때문에 너는 그걸 지금 하면 너의 일에 엄청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가 거부를 하고 네네, 거부하고 있고 학교에서 하는 부분만 이제 요거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AI가 네.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학습하고 또 그에 맞는 대답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잖아요. 네. 그렇다면 작가님이 보시기에 미래에는 과연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 자체가 네. AI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만들까요? AI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이제 AI는 저희의 질문을 분석하고 학습하고 네. 인간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그쵸. 저희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학습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들이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서 그럼요. 그러면 이게 AI의 발전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하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I는 계속 학습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공통된 질문과 답변에 대한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 피드백을 통해서 더 많이 학습하게 되니까 방향성이 그쪽으로 흘러가겠죠. 작가님, 그러면 사용자가 AI와 감정 교류를 지속할수록 AI가 진짜 감정을 가진 존재로 오해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런 감정적 착각을 막기 위한 UI나 아니면 메시지 설계, 기술적 제약 이런 고려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AI임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논의되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업로드할 때 AI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며칠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AI와 대화를 나눌 때 내가 AI임을 명확히 해주고 그다음에 출처를 밝혀주고요. 그다음에 UI나 UX를 통해서 아바타, 목소리가 지금 사람이랑 거의 흡사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의 아바타나 아니면 이게 기계음 같은 그래서 사람과는 구분될 수 있는 이런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국 나라에서도 AI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더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AI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작권에 그쵸. 대한 문제이기도 네네. 하거든요. 네네. 혹시 이런 것도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그것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서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AI가 그린 그림이 그쵸. 대상이 네네. 됐잖아요. 작년인가 아마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그런 것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AI 학습된 데이터 중에 그 저작권 문제가 있는 저작권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네. AI는 혹시 어떤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그 사람이 어떻게 AI를 생각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AI가 인류를 지배할 거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AI는 우리의 조력자로서 어쨌든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력자면서 비서의 역할로 잘 부여해서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